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고민 네,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 목동 10단지 20평 하고요. 네, 목동 그, 10단지요? 네,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네, 20평 하고요. 네, 광명시 하안동 네, 주공 4단지 24평을 네, 두 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두 채 그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전망이 글쎄 별로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매도할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각각 언제 매수하셨어요? 목동 10단지는 2014년 9월에 매수를 했고요. 네. 광명 하안동 거는 2017년 8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를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거주는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럼 두 곳에서 다 거주를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네.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목동 신시가지 10단지랑 하안주공 4단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전망에 따라서 매도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체크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동 10단지 여기죠. 뭐 입지 네. 조건 워낙 좋고 몇 평대 가지고 계세요? 20평이요. 20평. 제일 작은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적정한 금액대 굉장히 저점에서 잡으셨어요. 그죠? 금액을. 네, 그랬어요. 시세 차익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하안주공 4단지 여기 가운데에 있나요? 여기 가운데에 여기 4단지. 이것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네. 만약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신다면 목동 거를 매도하셔야 되는데 목동 거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시요. 네. 만약에 저는 그래요. 이 두 아파트 두 지역들 중에서는 네. 저는 이왕이면 하안주공을 매도하시고요. 네. 그 매도 자금을 통해서 우리 저기 목동 10단지에 전입하시는 조건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동 10단지로 들어가 네, 거주하세요. 거주를 하라고요? 네,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세요. 거주하세요.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 10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목동.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하안동이 있는데 얘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그죠? 재건축. 네. 재건축이 될 소지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앞에 뭐가 붙냐면요. 꼬리표가 붙어요. 초기 재건축이에요. 초기 재건축. 이 초기 재건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상승기에 아직도 있지만 반드시 앞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하락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락기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재산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하락기 때 내 리스크 굉장히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주셔야 되고 내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전략을 잘 구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초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낙폭이 너무 커요. 이런 하락기 때. 너무 커요. 너무 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게 너무 커. 그 이유가 사실 상승기에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들, 특히 이 투자 수요들이 많이 이제 밀집하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입되다 보니까 이 금액대들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막 호가도 갱신하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신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이 막 올라가는 추세이고. 근데 이렇게 높게 올라간 아파트들이 하락기가 접어들면요. 반드시 하락기가 접어들면 이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장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도 뭐 20%, 30% 중과, 최대 8%, 12%까지 중과가 되고, 양도세도 뭐 20%, 30%까지 중과가 되고, 여러 지금 세제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유입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런 하락기가 접어들면 더 어렵겠죠. 그러면 투자 수요는 완전히 끊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수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수요가 이 재건축 낡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높게 올라간 아파트는 당연히 또 높게
떨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낙폭이 이 초기 재건축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이 속도가 아예 딱 멈춰 서 버릴 겁니다. 지금은 이 상승 기조에 어떻게든 집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우리도 한번 추진해 봅시다 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10단지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뭐 예비 안전진단만 통과됐지 1차, 2차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걸음마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신생아 수준이에요. 신생아 수준. 그 정도의 이 정비 속도가 나오고 있고 하은동은 아예 지금 뭐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하락기에 접어들면 추진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공급에 대한 공급 대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공급이 계속 과잉되는 상황이고 하락기에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 분양가도 굉장히 낮게 책정되고 미분양이 계속 적체되면서 금액이 떨어질 텐데 우리가 추진해봤자 우리의 분양가도 마음대로 못 높이고 분양가도 낮게 책정되고 속도도 굉장히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겠죠. 그러면 네. 조합 입장 그리고 시공사 입장에서 뭐 무리하게 추진할 의미가 있냐고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춰지고 아예 이런 초기 단계는 완전히 멈춰 서 버린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필수적으로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붙어버려요. 지금 올해 12월 이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지 않는 단지들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를 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청산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실 거예요. 따라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두 아파트는 다 정말 초기 단계의 아파트 아닙니까? 재건축이고.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아파트, 리스크가 큰 두 아파트를 다 가져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네. 하안동을 매도하시고 따라서 목동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2평이면 지금 워낙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25평은 분담금 없이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고 또 2년만 뭐 사시는 게 아니라 최소 못해도 10년은 거주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들도. 그래서 거주 요건 충족하시고요. 따라서 낙폭이 그나마 적은 곳은 목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학군이 굉장히 받쳐주고 있고 실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목동으로 가시고 그나마 이 두 아파트 중에 속도가 더 조금이라도 빠른 곳이 목동이에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가시고 2년 거주하는데 환경도 만족도가 높은 곳이 목동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주 요건 충족하시고 매도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